네, 다음은 이제 질문에 관련된 이야기예요. 이제 질문을 하지 않는 아이, 뭐 아니면 질문을 잘 못하는 아이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음, 자, 뭐 어머니들이 오셔서 얘가 수학을 잘 모르고 푸는 것 같아요. 영어 독해가 그냥 부족해요.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. 네, 죄송하지만 이제 어머님들이 와서 질문을 하시는 걸 그냥 들었을 때 보면 얘가 공부를 잘할 건지 못할 건지에 대한 예측이 살짝 가능해요. 그리고 또 아이한테 질문해 보면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. 예. 이게 어느 정도 질문을 잘하는 친구들은요, 굉장히 구체적이에요. 자, 만약에 저는 이런 부모님 오시면 딱 이 생각해요. 여기 이 어머니 정말 교육에 관심 많으시구나. 제대로 설명을 해드려야겠다. 이런 생각이 드는 부모님. 자, 수업에서 리딩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실 파악은 되게 잘 돼요. 그런데 뭔가 추론하는 능력은 여기 있는 거 이상의 것을 쓰는지 굉장히 부족합니다. 또는 단어를 외울 때 계속 한 가지 의미로만 외우다 보니까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수학을 풀 때 개념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집중을 잘 못하는지 뒤에 계산해서 틀려요? 뭐 이런 식으로. 좀 정확하게 포인트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한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. 굉장히 구체적이죠. 잘 알기 때문인 거예요. 우리 아이를요. 공부를 잘하라서가 아니고 이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틀리는지 또는 이 아이의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자, 또 다른 예로, 우리 애가 산만해서 걱정이에요. 라고 질문하실 게 아니고, 자, 아이랑 상의해보고, 뭐, 예를 이래요.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, 얘가 왜 이렇게 산만한지 모르겠어요. 얘가 수업 시간 좀 많이 산만합니다. 뭐,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보세요. 그럴 때, 그러게요.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산만한지 모르겠어요. 이게 아니고, 아이랑 상의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산만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이렇게 하신 다음에, 혹시 선생님, 산만해지는 시간이나 장소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?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. 전체로 문제가 있는 아이로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. 그냥 산만해요. 그래요? 왜 산만하지? 이렇게 되면 계속 나쁜 점밖에 안 보여요. 그래서 너 산만하게 굴지 말라고 했지? 집중하라고! 이렇게 혼내게 된다고요? 그런데 어떤 상황에 어떠한 시간에서 이 아이가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지 선생님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우와, 우리 아이는 그 부분을 고친다면 괜찮은 아이가 될 거라는 전제가 깔려버려요. 그러기에 그러한 질문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.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알맹이만을 찾아보자는 얘기예요. 그래야 질문을 잘하는 거거든요. 자, 그런데 우선 아이한테로 넘어가서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, 질문을 하잖아요. 아주 디테일해요. 그리고 구체적이고요. 그래서 정말로 궁금한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. 음. 자, 이 문제 몰라요.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 아이들은 이 문제를 풀 의지가 없어 보여요, 사실은.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의 예시를 보면 이런 거예요. 이 수학의 풀이 과정에서는 어떤 변수, 왜 이 변수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? 뭐 또는 이유가, 그러니까 제가 푼 과정에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문제였길래 틀린 거예요? 뭐 이 문장에서는 이 단어는 되는데 왜 이 단어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? 뭐 문장을 바꿨는데 목적 보호로도 써도 되는데 이거를 분사로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할 때 디테일하면 이 친구들은 정말로 공부를 잘 하더라고요. 사실 질문을 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. 궁금한 점을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. 또는 어떻게 질문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하잖아요. 그리고 계속 그렇게 질문을 잘하게 되면 궁금한 것들이 디테일해지기 때문에 답답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자기가 그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을 의심하지도 않아요. 그런데 문제는 질문을 했는데 너무 크게 질문하면요.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질문을 한 거여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만족을 못해요. 그러니까
예를 들어 학원 설명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모님께 하는데 이 부모님이 너무 크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잖아요.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서 어떠한 질문을 답을 해도, 그러니까 어떠한 포커스로 답변을 드려도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. 결론은 이 아이가 질문을 잘 해야 이해도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질문을 잘하고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자,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정이나 학원 등에서 그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대체로는 이 질의응답의 생활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시형 위주 있죠. 그러니까 주장, 제안, 요구, 명령에 대한 수긍의 반응에 대한 대답들을 배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자, 그래서 대답은 이제 그 정답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맞춰가는 과정이잖아요. 그런데 질문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궁금증을 찾아서 내가 모르는 구멍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질문을 그 소리내서 남에게도 이제 할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자신을 되새겨보는 아이가 될 수 있잖아요. 결론은 아이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세요. 항상 생활 속에서도 아이한테 주장, 제안, 요구, 명령의 어휘들을 많이 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아이랑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질문의 답들을 맞춰 나갈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엄마 단어 이게 무슨 말이야? 이렇게 물어봐서 사전 보고서 이 뜻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반응도가 아니고 이 아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자, 이 단어랑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. 그러면 이와 이 단어가 엄마 생각에도 약간 아리까리해요. 자, 뭐 예를 들면 manipulate, 그 다음에 maneuver 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럼 이 단어의 차이가 사실 어른이 봐도 좀 헷갈리거든요. 분명한 차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아이랑 같이 보는 거예요. 아, 영어 사전을 봤더니 이 단어는 이 뜻이고 요 단어는 요 뜻이네. 근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뭘까? 이렇게 물어봤다면 아이가 막 살펴요. 스킬. 여긴 스킬이 있고 여긴 스킬이 없어. 아, 그러면 manipulate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고 maneuver는 그냥 해도 되는 거. 작동만 하면 되는 거구나.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예문을 그러면은 이게 맞나 우리 한번 보자 하고 예문을 봐요. 그랬더니 예문이 맞아 떨어졌어. 우리 이거 완전히 잘 안 것 같아. 그러면 우리 이 단어를 다른 데 적용해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? 여기까지 가는 게 정말 최고의 공부 방법인 거죠.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원에서 수업할 때 원어민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요.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힘들어요. 너무 많은 질문을 가니까. 근데 질문이 많이 가더라도 아이들이 생각하는 데는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만족감이 높아져요. 아,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해결했어? 라는 만족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. 결론은 질문을 아주 디테일하게 끌어주잖아요.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되게 중요한 사실들을 더 많이 깨우치게 되면서 더 디테일하게 내가 이해했다, 완전히 알았어! 라고 가는 그 포인트까지 잘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완벽주의 성향도 고칠 수 있어요. 아, 공부가 이게 끝이구나. 아, 요 정도까지 하면은 내가 이해한 거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. 예를 들면 영어 지문 같은 경우도 보면 문제를 풀고 왜 틀렸는지를 알아갈 때 내가 나왔던 정답의 그 오류의 이유, 그리고 정답의 이유를 확인을 하고 뭐 어떤 어휘가 중심 어휘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됐다. 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 문장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보면서 정답으로 이제 유추가 잘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틀리잖아요? 그러면 잘못된 공부 방법,
질문해본 적이 없는 거야. 이거 왜 틀렸지? 이게 왜 이런 정답이 된 거야? 왜 나는 이 해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정답으로 갔지?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해석부터 하는 거예요. 하루 종일 해석해. 모르는 단어는 다 받아줬고, 그리고 이해 안 가는데 계속 읽기만 해요. 그리고 한글 해석만 결국 외우는 효과가 되는 거죠. 이게 무슨 공부냐는 거예요. 결론은 질문을 찾아가는 연습들을 하다 보면 완벽한 학습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이해하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틀렸지? 부터 시작을 해서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궁금한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면서 집에 가정에서도 습관처럼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고 이 아이가 같이 답변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너무 추상적인 어떤 질문들이 아니고 구체적인 답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제안을 계속 해주신다면 이 아이는 질문을 잘하는 아이로 클 거예요. 그리고 아이도 질문을 배워야지 해요. 배우지 않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냐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. 그런데 대부분 학원들에서는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요.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진도를 쭉 뽑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질문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진도를 다 뺄 수가 없는 데다가 어, 자기가 준비한 거 이상의 걸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대형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딱 몇 달 과정, 어디까지 라는 과정으로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. 쉬운 수업. 어떤 쉬운 수업이냐? 정확하게 포맷이 있는 수업인 거죠. 그래서 여기에는 이미 정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질문, 정답, 질문, 정답. 그래서 아이들은 순차적으로 들어요. 문제, 답, 문제, 답. 이렇게 듣거든요. 그러면 답이 술술술술 나오게 되죠. 그래서 아이 생각에는, 저 문제 쉽네. 저거 알았어. 저 문제 쉽네. 저거 알았어가 계속 돼요.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, 우리 아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을 할 시간과 여유조차 없이, 질문을 해볼 여유조차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. 나 저거 알았어. 다 아는 거야. 이렇게. 이러한 착각이 진짜 무서운 이제 학업적 무능력으로 오는 거거든요. 자,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다음